동아시아사 39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유럽 세력의 아시아 진출부터 은경제, 은유통의 활성화 파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도 이제 나지 않을 3월 달의 모의고사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오늘 문제풀이를 하지만은 이런 형태로 계속 물어봐요. 은을 가로 세팅한 다음에 가를 묻는, 은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보고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생김새가 금속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튼간에 포토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포토실에서 생산된 가는 아카풀코를 찍어서 어디로 가냐? 마닐라. 아카풀코와 마닐라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뭐라 그러냐?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도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어디냐? 이와미. 동아시아 최고의 은 생산지인 이와미가 있습니다. 즉 가는 은이겠네요. 자, 보기를 봅시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은 오늘 모의고사의 보기에 많이 나오고 설명을 할 만한 가치도 있는 겁니다. 징더저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도자기가 생산됩니다. 중국제 도자기의 징더전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세계에 전해졌다.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종이에요, 종이. 구황작물로 재배되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감자나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구황작물은 가장 센 거는 고구마와 감자예요. 옥수수도 그렇지만은 감자, 고구마가 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났을 때 많이 사망을 했는데 감자, 고구마는 원체 보관도 잘 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가뭄에 시달릴 때 각지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확률을 확 줄여주는 게 감자와 고구마예요. 비단 동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전국시대에 포르투갈로부터 일본에 처음 전래되었다. 다네가시마에 전래된 조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명대의 1조 편법의 실시로 은납, 은으로 징수했습니다. 1조 편법, 지정은제 둘 다 은으로 세금을 징수했어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어려운 거 딱히 없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6월 달에 고3들이 본 모의고사의 12번입니다. 좀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봅시다. 인트라무로스가 완공되었을 당시 마닐라의 지도다. 마닐라로 갈레온선이 입항했다. 그리고 이곳 인트라무로스 마닐라를 중심으로 에스파냐, 중국인, 일본인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마닐라에서 이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에스파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공무역 아니죠. 조공무역은 중국으로 와야지 조공이죠. 공행을 통한 무역, 청나라 시기에 통제된 제한적인 무역의 형태입니다. 감합이라는 무역 법칙은 어디냐? 명나라예요. 명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이 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합이에요. 자, 신패가 발급되어 무역량이 통제되었다. 요게 살짝 구미가 당기는 오답입니다. 요거는 나가사키 쪽에 해당이겠죠?
답은 5번. 여기에서 뭐 결국 에스파냐 일본 사람들이 들고 온 은들이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 언급했던,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은은 다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이 은경제의 블랙홀이라고요. 답은 5번입니다. 어려운 거 여전히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포토시 광산에서 원주민이 가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가는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갈레오선을 통해서 마닐라로 운반되어 교환되었다. 가는 은이잖아요. 은.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포회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은 뭐 그런 겁니다.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무역의 양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고, 외관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된 주요 상품이었다. 우리 조선이 일본에다가 뭘 가장 많이 수출하냐? 역시 인삼과 비단겠죠. 중국에서 사온 비단을 팔거나 우리의 특산품은 인삼,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인삼. 1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맞고, 회취법의 도입으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정확히는 이제 이와미 은광 같은 은광에서 이제 연은 분리법. 회취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은, 금, 구리 각각 다른데, 은을 회취하는 거는 연은 분리법이라고 합니다. 여튼 답은 디귿 리을이니까 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은에 대한 설명이 지겹도록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으면서 은을 확실하게 씹어 먹어봅시다. 다음입니다. 요게 그 교과서에 있던 사진이고, 요거를 살짝 각도를 다르게 해서 찍으면은 요런 형태예요. 이게 마제은입니다. 말국처럼 생긴 마제은입니다. 이 화폐의 주재료 은이에요. 은. 은화이니까 보시면은 각종 지세 등 각종 세금 징수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세금은 아까 제가 은으로 징수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은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의 조선의 곡물로 요구하지요.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명으로 대량 유입되죠. 청에서는 아편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죠. 일본이 조선의 회취법, 연은 분리법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확대시키죠. 답은 5번입니다. 조선을 통해서 명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은 비단, 생사. 생사는 그 비단 같은 거, 옷감을 만드는 실이에요. 실, 누에실. 원료입니다. 원료. 옷감을 만드는 원료예요. 답은 5번입니다. 즉 생사, 비단, 특히 비단이겠죠. 그러면 은은 뭐냐?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서 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역순이에요. 역순. 답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5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20년 4월 7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땡땡에게 나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어. 이곳은 에스파냐가 점령을 한 이후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 에스파냐인들은 갈레온선을 이용해서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매년 다량의 은을 가져온다.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릅시다. 삼포회란 아까 설명했습니다. 1조 편법 맞고요. 징더전 도자기라고 했어요. 도자기.
이것도 알아두세요. 도자기라고요. 이와 및 광산의 개발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니은 리얼. 넘어가 봅시다. 2020년 10월달 10번 문제입니다. 자, 가가 16세기 중엽 명으로부터 이곳에 거주권을 획득한 후 예수회가 건립한 성당의 유적.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마카오예요. 마카오. 여러분 실제로 마카오에 여행 가시면은 요게 마카오의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성 바울 성당. 자, 가가 16세기 초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요곳을 점령한 다음에 방어를 위해서 설치한 요새 유적. 여기는 어디냐? 물라카예요. 즉 가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안 배운 거는 뺍시다. 예를 들면은 맥카트니 사절단 아직 안 배웠고요. 배울 기회가 생길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교과서가 많이 좀 내용이 없어가지고. 에도막부가 대지마를 건설한 의도, 이거는 맞습니다. 선생님, 대지마 하면은 네덜란드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대지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트교 포교를 자꾸 진행을 하니까 포르투갈에서, 그러자 이제 일본이 해금 정책을 내리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고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냐? 우리는 종교랑 아무 상관없이 장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자리를 꿰찬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5번밖에 없어요. 아카풀코랑 마니라를 연결하는 교역, 갈레온 교역의 특징. 갈레온 하면은 에스파냐. 답은 여튼 2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선교사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마테오 리치가 원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뺐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에 있는데 마테오 리치가 이제 기하학을 전파했다는 거를 뺐어요. 뺐는데 그거를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보거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은 여튼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대폭 뺐습니다. 문제에서 뺐어요. 하지만 마테오 리치, 제가 말했죠. 불교의 현장이 학습적 가치가 높다면은 선교사는 마테오 리치입니다. 애초에 고녀 만국전도가 원체 중요한 지도이고 천주시리도 원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마테오 리치가 원체 중요한 겁니다. 여튼간에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에 볼모로 잡혀와서 가가 훌륭하다라는 말을 듣고 때때로 가가지고 천문학을 듣고 배워왔다. 여기서 말하는 세자는 바로 소현세자이고, 제가 호란 이후의 영향, 결과를 설명할 때 소현세자가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는 아담 샬인데, 이 아담 샬은 시연역 제작, 청나라의 역법 제작을 주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사람 2명, 천주시리를 저술한 사람은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마테오 리치. 원명원 설계에 참여하였다. 카스틸리오네. 화가이기로 한 카스틸리오네입니다. 카스틸리오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예요. 무려 작년 수능이네요. 기억과 니은 국가. 우리가 안 배운 건 빼자고요. 여기를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빼고도 당연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귀국이 그리스도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서 쇄국명을 내려 교역을 제한했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 포교를 금지하고 쇄국을 때렸다. 귀국은 바로 일본 에도 막부가 되겠고, 근데 에도 막부가 니은과의 교역은 허락했다. 니은은 네덜란드. 봅시다.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인삼을 수출했다. 조선. 시박사를 두어서 해상무역을 관장하였다. 시박사는 당과 송까지 이어집니다. 여튼 아니에요.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 에스파냐. 아니고 3번 바타비아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과거에는 바타비아였어요. 이 바타비아가 이 네덜란드의 동남아시아 지배의 거점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조그만한 나라고 우리가 얕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 떠오르는 거는 축구 아니면은 튤립이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 시기에는 거의 해상 교역의 왕자로서 동남아시아를 거의 지배를 했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말이죠. 2018년 4월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나라 초기에 가를 이용한 교역을 금지하고 관청에서 지폐로 바꾸는 거 허락했지만은 1조 편법이 시행되자 조세와 교역에서 가만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게임 끝나죠? 의미예요. 예전에는 청나라 물품을 사려는 외인들이 외관에서 구매 대금으로 외관에서 조선이 들고 온 청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본이 줄 만한 게 은이죠.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직접 교역하자 조선은 그 중개 무역의 이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카는 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폐를 보초라고 하는데 명나라 초기에는 보초라는 지폐를 썼어요. 하지만 이 지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은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튼 은에 대한 설명 계속 나와. 이화민광 맞죠? 징더전 도자기 중국에서 아편 구입의 증가로 영국에 대량 유출된 거 맞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중국, 이 당시는 송나라예요. 대량으로 수입해서 유통되었다. 제가 이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와 송나라를 가르칠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전이에요, 동전. 송나라의 동전을 대량으로 가마쿠라 막부에서 긁어 갖고 동전이 부족해진 송나라가 이거를 중간에 막습니다. 여튼 답은 2번입니다.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은 시험 문제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과거에 배웠던 사실들이 보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답 보기입니다. 오답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난번 배운 내용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거만 잘 공부하시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오답 보기니까.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입니다. 2019년 9월 10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진년 전쟁 외란 때에 명나라 군대가 가로 군량을 지급했대요. 가를 내밀어서 군량을 샀습니다. 가는 은이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황종이의 명의대방록인데 동전만이 소규모 거래에 사용되고 조세는 은으로 납부하니까 은이 부족하다. 은에 대한 설명, 칭더전 아니고 갈레온 무역 맞고 이완이 맞고 이건 동전이니까 아니고 계속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명할 건덕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자, 2019년 9월 16번 가에 대한 설명.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장거정의 주도로 제도가 개혁되는데 보시면은 부세와 요역이 여러 항목으로 있는데 이거를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해서 뭘로 징수하냐?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건 인삼이나 비단이라고 하고 아니고 도자기 아니고 회취법 맞고 갈레온 무역 맞고 디귿 리을 간단합니다. 지금 은에 대한 설명이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가에 대한 설명. 요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조선을 거쳐서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조선이 이 가운데에서 중개 무역을 가지고 나름대로 쏠쏠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는 은에 대한 설명. 징더전 도자기. 일본이 송으로부터 동전 가마쿠라 맞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주요 징수 품목이 되었다. 야, 참 이거 애매하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참 처음에는 대동미를 걷어요. 쌀. 근데 이게 나중에 금납화가 됩니다. 선생님 금납하면 금으로 내나요? 아니에요. 돈으로 낸다고요. 상평통보. 엽전, 연양 이런 식으로 대동법으로 징수를 할 때 돈으로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솔직히 쌀이 될 수도 있고 상평통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애매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의 주력 무기.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군대를 작살내버린 다음에 통일의 기반을 닦습니다. 답은 5번. 명예에서 1조 편법이 시행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민간 거래와 상업 등지에서 은이 많이 사용된다. 아까 배웠던 보초라는 지폐가 원체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은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은을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죠. 갈레온선, 갈레온 무역, 가은, 회취법, 연은분리법, 이화미광산,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아니고 니은 맞고 디귿 틀리고 리을 맞고 답은 4번. 설명 안 해도 되죠? 원체 똑같으니까 토시아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모의고사에서 은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동아시아사 수능을 볼지 모르겠지만은 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주로 동아시아사 수능이 어려우려면은 뭐가 나오냐? 연표 문제, 시간 순서 문제, 가와 나 사이를 묻는 문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넘어갈게요. 16세기 유럽인이 시작한 이 일본 지도에는 가의 주요 생산지인 이와미
회취법 이화함이 회취법 연은분리법 가는 은. 자, 삼포회란 아니고 가마쿠라 아니고 조선이 중국에서 비단을 사올 때 당연히 일본에서 유입한 일본에서 가져온 은을 내겠죠.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계속 은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간은 무역에서 중요한 결제수단. 제가 말했죠. 은은 단순히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통용 화폐입니다. 이게 거의 19세기 말까지 1800년대 후반까지 은화가 사용돼요. 거의 20세기 초에 가서야 금본위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서 은화가 금화 같은 걸로, 금화라기보다는 금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화폐로 바뀝니다. 은은 전 세계의 무역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이에요. 일본에서도 막대한 양의 은이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됩니다. 은. 명청대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죠. 이전에는 은이 크게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송대의 발명품으로 세계에 확산되었다. 뭐 화약이라던가 나침반, 임쇠술, 보통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라고 꼽는 겁니다. 이 나침반 같은 경우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외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된 거 비단 혹은 인삼. 청에 불법 유입되었다. 아편. 나중에 아편 전쟁이 발생합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제작 기술이 일본에 전해졌다. 요거는 도자기가 되겠네요. 그 있잖아. 아리타자기, 도자기의 시조, 이삼평.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죠. 이삼평. 이전에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나왔던 이삼평이 있어요. 중요하다고요. 답은 1번. 자, 2015년 9월 8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가는 칼레온선 은, 이와미 광산 은.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삼포에난 아니고 가막무역 시기의 최대 수입품. 일본이 중국에서 사가는 거는 항상 비단과 생사, 뭐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이네요.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송상들이 인삼이 나는 곳에 널리 사람을 파견해서 인삼을 독점한 다음에 일본에 팔아요. 개성상인들이 일본에 판매해서 뭘 받냐? 은. 지금 외관에 은이 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선 상인들이 중국에 들고 와서 생사의 대금으로 쓰면은 이득이 난다. 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아니고 일조표법 맞고 회취법 맞고 답은 4번. 예, 간단하죠. 자, 밑줄 친 기역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봅시다. 인구가 증가하여 호구가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장정수를 속여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장정이 늘어서 인도세인 정세를 징수하기로 곤란했다. 그래서 조정은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의 총액을 고정하였다. 요게 지난번에 배웠던 강희제 때의 성세 자생 인정입니다. 이후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바로
지저 문제. 지저 문제가 실시된 이후의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기후약조 광해군 때입니다. 아니에요. 천계령의 해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천계령으로 금지시킨 거 애초에 아닙니다. 장거정 명나라 때입니다. 아니에요. 슈인장 요거는 에도막부 초기입니다. 아니에요. 답은 5번입니다. 이 덴메이 연간, 이 덴메이 대기근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튼 천계령은 강희제 때 해제됩니다. 해제돼요. 그래서 금지된 거는 아니라는 점. 슈인장, 에도막부 초기라는 거 이런 거를 잘 알아주십사 하면서 문제를 포함시킨 겁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당시의 동아시아의 대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자주 만나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이 양반이 뺑이 친 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연행사 청나라로 가는 정기사절단인 연행사의 멤버로 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갔는데 황제가 없대. 황제가 열하에서 머물러 있대요. 열하가 여기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에 더우니까 좀 더 북쪽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피서를 하는 별장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열하로 박지원이 가요. 즉 이 당시는 걸륭제. 자, 당시에 강희제 다음에 걸륭제예요. 요 당시에가 중국이 최전성기로 꼽히는 강희제, 걸륭제. 정확히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인데 교과서에는 옹정제가 대의강미록 외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패스할게요. 여튼 기후약조 광해군 아니라고요. 북로 남해 침입 명나라 아닙니다. 자비에르가 크리스를 포교한 거는 센고쿠 시대예요. 아닙니다. 가만무역 무르마치 아닙니다. 답은 3번.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관청을 통해서? 공행을 통한 제한적인 서양과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좀 하도 계속 은만 풀다가 이런 문제 나오니까 좀 신선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는 진도가 2번, 목요일과 금요일 날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월요일에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